163에 48kg 전데요. 여러분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운동, 식단도 중요하지만 요거까지 신경을 써줘야 제가 원하는 딱 이 모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자기관리 필수템 10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몸 라인, 체형 관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 다이어트 쇼츠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체충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체보다는 상체에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 이유가 제가 일자목에다가 목 디스크 위험도 좀 있거든요. 재활의학과의 단골인데 이렇게 목이 아플수록 필라테스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몸이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더하면 목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목에서부터 어깨까지의 라인까지 덤으로 예뻐지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개예요. 제가 잠자리에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요. 온도도 예민하고 조명도 예민하고 하물며 베개는 어떻겠어요. 이 목을 지지해주는 수면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잖아요. 제가 목에 좋다는 베개는 진짜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템포의 베개인데요. 이거는 못생겼지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메모리 폼 베개예요. 이 높은 쪽을 목에다가 베고 이렇게 자면은 완전 내 목에 끼운 듯이 머리를 진짜 잘 받쳐주고요. 그리고 이게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자세로 자지 않고 옆으로 잘 때도 있잖아요. 저 옆으로 되게 많이 자거든요. 옆으로 자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베개를 쓰기 전까지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씩 한의원을 갔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냥 자다가 잠을 잘못 자서 목에 담이 걸려서 맨날 침을 맞으러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베개를 사고 나서는 자다가 목에 담이 와서 한의원을 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잠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24시간 중에 7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자면은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이 잘못된 자세가 또 부종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 건강과 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개부터 이 템포로 한번 바꿔보세요. 베개치고 가격이 꽤나 나가는 놈이라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하도 좋대서 사봤는데 진짜 돈값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목 라인을 위해서 6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폼롤러인데 일반적인 폼롤러보다 훨씬 슬림한 폼롤러예요. 이거는 딱 목용이거든요. 이걸 목에 대고 누우면은 완전 딱 맞아요. 그래서 도리도리 해주는 건데 제가 목 때문에 필라테스랑 PT랑 같이 하는 수업을 굉장히 오래 받았어요. 항상 첫 번째 코스가 이 슬림 폼롤러에다가 목을 대고 도리도리 하는 것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되게 어렵지 않은 동작인데 그냥 베고 도리도리 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되게 시원해져가지고 저는 이거 제 집에도 두고 엄마 집에도 보내줬어요. 저희 엄마도 목 디스크 수술하셨거든요. 엄마도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진짜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경도가 조금 단단해가지고 날개뼈 쪽에 마사지 하기에도 진짜 시원하거든요. 오늘 편집을 많이 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었다 하는 날은 이거 목에 끼고 도리도리 하고 이 등에 베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굴리면은 여기 척추 정렬이 맞춰지는 소리가 드르르륵 들려요. 이건 진짜 저의 생존템입니다. 근데 너무 뭉쳐서 이걸로도 풀리지 않는 날이 있어요. 목이 뻐근해서 두통에 미쳐버릴 것 같은 날이 있어. 그때는 바로 세 번째. 이거는 SMP라는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다나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게 생긴 돌기가 2개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딱 목이랑 머리랑 이어지는 여 사이를 이렇게 딱 하고 누우면은 진짜 세상 시원해요. 너무 아프지만 진짜 묵은 그런 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시원함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꾹꾹꾹 해주면은 경추뼈가 정렬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날개뼈에도 날개뼈에 폼롤러를 하면은 이게 일자라서 이 날개뼈 사이가 뻐근한데 여기가 타겟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등에 대고 누우면은 진짜 아프고 진짜 시원해요. 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하나도 안 풀리거든요. 여기만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머리에서부터 날개뼈, 승모근까지 싹 다 풀어줘야 진짜 뭉친 근육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 2개는 목이 좀 아프다, 잘 뭉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사세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얼굴형과 붓기 관리인데요. 제가 얼굴형 관리 진짜 빡세게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얼굴형 관리에 눈을 뜨게 됐던 게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새 카메라를 사서 브이로그를 찍고 다녔는데 촬영한 클립을 확인하다가 저의 이중턱
이중턱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 길로 바로 시술을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의 첫 시술이었었는데 그 시술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지만 다시 받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아프기도 아픈데 제 피부가 되게 얇은 편이라서 멍이 너무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턱에 이 시술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시퍼런 멍이 일주일을 가니까 다시 마음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시술보다는 홈케어를 더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중턱 관리로 하이프 디바이스들을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하이프 집속 초음파는 이 늘어진 살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직접적으로 이 지방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새로운 디바이스를 써보게 됐어요. 이 세라메스인데요. 제가 이전에 아주 큰 효과를 봤었던 그 시술과 비슷한 원리를 가진 디바이스예요. 그 원리를 살짝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사용하는 기술이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주둥이가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석션 기능이 돼요. 석션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피부를 문어처럼 이렇게 싹 빨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케어를 하는 건데 빨아들인 다음에 2가지 또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고주파 그리고 고전압인데요. 고주파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를 좀 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고전압 이거는 지방층에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전류를 흘려서 지방을 조각해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석션이랑 합해져가지고 석션으로 빨아들인 이 부분에 고주파와 고전압을 흘려서 탄력을 챙기면서 지방 조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석션 기능이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일반 뷰티 디바이스라서 시술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우리 또 꾸준함의 힘, 홈케어의 힘을 알잖아요? 매일 차곡차곡 관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 얼굴 자체는 이미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해오기도 했고 다이어트도 최근에 열심히 해가지고 얼굴에 남은 살이 별로 없어서 이 효과를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얼굴살이 많은 사람에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 디바이스를 써봤어요. 저도 그 효과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할 때 지인을 이렇게 눕혀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이중턱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옆에 볼살 부분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볼살 위주로 관리를 해줬더니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해보니까 양옆으로 얼굴의 볼륨이 싹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소개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점, 효과도 효과지만 부작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멍이 생기냐 안 생기냐. 제가 테스트할 때 이 멍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려고 적응기가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풀로 다 올려서 둘 다 5단계로 했거든요. 진짜 여러 번 썼는데 여기에 딱 한 번 멍이 들었어요. 여기 수십 번을 했는데 멍이 안 들다가 왜 갑자기 멍이 들었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거울 보면서 편하게 하다가 이번에는 효과가 진짜 있나 싶어가지고 턱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힘을 준 상태에서 샷을 쐈더니 여기에 멍이 들더라고요. 얼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샷을 쏘면은 멍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라메스랑 같이 나오는 이 크림, 이건 관리 후에 꼭 발라주면 좋은데 여기 안에 비타민 K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타민 K는 멍을 좀 빨리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관리 후에 흔적 케어용으로 이걸 같이 발라주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곧 마켓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켓을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또 뷰티 디바이스라서 가격대도 있고 이 세라메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좀 낯선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 크게 이 세라메스 델 기기 본품이랑 같이 사용하면 좋은 세럼이랑 크림 이렇게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이 세라메스 델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3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수면과 컨디션을 관리하는 비타민들인데요. 먼저 수면은 제가 이 멜라토닌을 먹기 시작했어요. 벌써 이거 다 먹고 띨롱 하나 남았는데 포뮬라인의 테라드림 멜라토닌 파우더고요. 가루 타입이라서 잠자기 전에 바로 이렇게 섭취하기가 좋아요. 얘는 타트체리로부터 유래된 멜라토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태아닌, 마그네슘, 트립토판
리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먹기가 편했어요. 제가 이전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다른 건강기능식들을 먹어봤었는데 보통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는 형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한 병을 다 비우는 것도 좀 저는 고역이었고요. 맛이 없었어. 저는 영양제 먹을 때 맛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구멍이 작은지 큰 알약을 잘 못 삼켜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 타입을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딱이더라고요. 저는 불면증이 진짜 심해가지고 한번 자려고 누워도 눈 뜬 채로 3, 4시간이 그냥 흘러서 그냥 눈 감은 채로 아침까지 있다가 또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 입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멜라토닌을 먹으니까 그 입면하는 시간이 진짜 확 줄었어요. 언제 잠든지 모르게 이미 자고 있어. 그리고 일어날 때도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좀 민기적대잖아요. 아 진짜 더 자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멜라토닌을 먹은 다음 날에는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멜라토닌의 부작용 중 하나가 악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먹고 악몽 아닌 악몽을 꿀 때도 있어요. 근데 막 너무 무서워 깜찍해 이런 악몽이 아니고 현실에 있을 법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그 정도의 악몽을 가끔 꾸는데 악몽을 꾸는 것보다 저는 일단 잠에 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매일 먹으면 내성 생길까봐 진짜 너무 잠이 안 온다 하거나 다음날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면은 꼭 먹고 잡니다.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잘 삽시다. 다음으로 또 컨디션 관리하려고 먹는 건기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딱 때마침 똑 떨어졌네? 그래서 실물이 없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인데요. 일단 가격대도 너무 저렴하고 이것도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거를 먹고 안 먹고 생활의 활력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비타민C 메가도스 너무너무 추천해요. 처음에 먹으면 약간 방귀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당황할 수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괜찮아지거든요. 비타민C를 챙겨 먹고 나서 저는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리고 제가 페스티벌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페스티벌 가서도 체력 안 딸리고 끝까지 꽉 채워서 열심히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C 메가도스였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강추해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것도 이것도 건기식은 아니고 비타민C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깔라만씨를 추천했었는데 이거는 깔라만씨 100% 원액이거든요. 저는 기름진 걸 먹을 때 무조건 이 깔라만씨를 물에 타가지고 같이 먹어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남들이 에사비 먹을 때 저는 깔라만씨를 먹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먹는 이렇게 대용량이고 이것도 이렇게 한 포씩 일회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이거 하나씩 챙겨 다니면서 먹으면은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여기 깔라만씨 안에 레몬보다 비타민C가 훨씬 많대요. 비타민도 챙기고 소화도 잘 되고 완전 일석이조죠. 요즘 에사비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에사비가 결국 식초잖아요. 그 뭔가 쿰쿰한 그 느낌 때문에 그렇게 막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게 뭐 캔디든 젤리든 뭐든 어떤 형태든 그렇게 막 썩 손이 잘 가진 않았는데 근데 이거는 깔라만씨의 원액 그 자체라서 그런 쿰쿰한 느낌이라든지 불쾌한 느낌 없이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탄산수에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에사비가 조금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깔라만씨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으로 제가 요즘 완전 빠져버린 이거 없이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관리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야돔이에요. 태국 여행 다녀온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흡입하는 아로마 오일이에요. 들이마시면은 약간 민트가 들어가 있는지 시원한 느낌이 다 코에 감돌거든요. 요즘 막 지하철 같은데 사람은 많은데 히터 틀고 막 이래서 막 멀미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전 너무 밀집된 상황에 있으면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가방에서 이거 딱 꺼내가지고 코에 한번 이렇게 탁 대주면은 코 안을 씻은 것처럼 개운해져서 살 것 같더라고요. 이건 겨울철 지하철 안에서도 필수고 머리 아플 때도 너무 효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페스티벌 친구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페스티벌 가서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뛰어놀다 보면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온갖 냄새가 다 나잖아요. 그럴 때 또 그렇게 코를 대주면은 살 것 같아. 제가 최근에 또 뽕짝 파티를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코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꺼내서 이렇게 코에 대고 친구한테도 너 야돔 안 챙겨왔어? 이렇게 서로에게 좀 빌려주는 생존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구강 케어인데요. 이건 페토의 구강 스프레이예요.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 갑자기 나 양치하고 올게 이럴 수 없잖아요. 저는 입이 찝찝하면 집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재밌게 놀자고 나왔는데 양치를 못해서 집에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페토 이렇게 뿌려주면은 입이 너무 상큼해져요. 그리고 이 구강 스프레이들이 좀 매운 경우가 많거든요. 민트 성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페토는 맵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 디자인처럼 상큼함만 안겨져가지고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장시간 외출할 때도 필수고 아니야 그냥 평소에 없으면 못 나가요 얘도. 야돔이랑 페토랑 묶어서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제 가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지갑만큼 중요한 애들입니다. 마지막 제품도 구강 케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기관리템으로 빼놓으면 안 되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할게요. 화이트나우의 미백 패치입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작업할 때 커피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근데 커피가 또 치아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또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치아 미백 관리를 하긴 해야겠는데 치과 가는 건 또 너무 귀찮아. 근데 이 화이트나우 미백 패치는 그냥 붙여놓고 한 30분 정도 있기만 하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좀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 해서 여러 개 방황을 해봤는데 장치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침이 너무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사용할 때 불쾌감이 드는 제품들이 조금 많았어요. 근데 화이트나우는 침이 너무 많이 나오지도 않고 효과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아마 평생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래 써왔고 오래 쓸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의 자기관리 필수템 10가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세라메스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